여러분 안녕하세요. 3월 29일 여의도 펀드매니저 TV 금융시장 전망 및 투자 전략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잘 주무셨습니까? 네, 미국 시장은 조정을 좀 받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어느 정도 이제 며칠간의 이제 폭풍처럼 달려왔던 그런 SVB 은행이라든지 뭐 여러 은행들의 사태, 뭐 도이치뱅크 이런 사태가 마무리되는 과정에서 좀 고생을 했으니까 쉬어가는 그런 모습이다. 하지만 폭풍전야의 고요의 모습이 오늘 나타났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이 자본시장의 먹잇감을 찾는 이 헤지펀드들은 여기서 끝이 아닐 것 같아요. 또 새로운 연결고리, 새로운 약한 고리를 찾아서 끊임없이 움직일 거고 우리를 올 상반기 내내 우리를 괴롭힐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따라서 지금이 끝이 아니라 뭔가 새롭게 먹잇감을 찾아 떠나기 전에 폭풍 전야의 어떤 휴식, 정중동, 고요합니다. 이렇게 봐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시장은 여전히 지수는 올라가지 않을 것 같고 그 다음에 개별 종목 장세로 새롭게 뭔가가 빠르게 순환해서 도는 그러한 장세가 지속적으로 이어질 가능성. 여기 2차 전지와 반도체 및 기타의 섹터 간의 싸움. 누가 승리자가 되고 누가 또 패배자가 될 것인지 아니면 둘 다 승리자가 될 것인지 시장은 새로운 방향성을 모색하는 변화 이 단어에 대해서 집중을 하면서 오늘 시장을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십시오. 네, 금일 주가 추이를 보면 다우는 0.12% 하락을 했죠. 네, 나스닥은 0.45%, S&P 500은 0.16%둘 다 셋 다 하락을 했네요. 뭐 제가 한 12시 1시까지 봤을 때는 다우는 플러스였는데 다우도 이제 마이너스로 돌아서면 많이 빠지지는 않았지만 소폭 조정이 나타난 그런 모습, 좀 쉬어가는 그런 모습이 확실히 미국 시장에 나타났습니다. 근데 오늘 금융시장 키포인트 한번 봅시다. 새로운 먹잇감을 찾기 전에 정중동이다. 저는 시장을 좀 그렇게 본 거죠. 새로운 희생양을 반드시 찾을 것이다. 여기에 이제 상업용 부동산, 뭐 파생상품, 금리에 연계된 파생상품, 또 주택 가격에 연계된 파생상품 이런 것들이 약한 연결고리일 것이다. 아니면 새로운 국가로 넘어가서 어느 한 국가를 또 공략하는 그러한 전이 가능성 이런 것들도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좀 워칭하면서 심각하게 좀 세밀하게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2차 전지와 반도체 및 기타 섹터의 싸움이 지속될 것이다. 어제 확실히 2차 전지가 조정을 받아요. 그렇게 잘 올라가던 LNF도 이제 어제 조정을 받으면서 2차 전지가 조정의 모습을 나타내면서 반대편에 서 있는 OLED 뭐 새로운 거다. 우주, 항공 뭐 새로운 것들이 튀어 올라오는데 이러한 트렌드가 지속될 것이냐 아니면 일시적으로 멈출 것이냐 여기에 대한 생각 정리가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먼저 개인적으로 2차 전지는 일단 조정은 좀 필요하지만 3월 1분기 실적이 끝나고 다음 달에 이제 실적이 발표될 때 역시 수치적으로 증명을 해줄 것은 2차 전지밖에 없다는 거죠. 수치적으로도 그렇고 여기에 물론 선반영이 됐다라고 또 매도 측은 많이 주장을 하지만 향후에 성장성 그로스가 반영이 되지 않았다. 이런 것들이 추가로 반영이 된다면 2차 전지 말고는 이 시장을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러한 섹터는 없다. 이러한 기본 스탠스를 두고 본다면 현재 나타나고 있는 조정은 일시적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반대로 반도체 중에서도 어제 OLED가 치고 올라오는데 이제 확실히 애플이 OLED에 대해서 투자를 할 것 같고 채택을 할 것 같고 2024년부터 이제 들어오죠. 여기에 대해서 가장 LG 디스플레이에 이제 오퍼를 준 것 같아요. LG 디스플레이가 지금 잔고가 10조나 되는 오더를 가지고 있는데 이제 추가로 애플의 물량을 받고 생산을 하는 준비를 해야 되고 돈이 필요한데 LG전자한테 1조를 빌렸는데 뭔가 확실하게 애플에게 오더를 받는 모습. 따라서 OLED 관련 종목이 확 치고 올라온 모습인데 문제는 연속성이죠. 이들의 연속성이 담보가 되는 것이냐. 과거에 OLED가 침체해 갈 때 그러지 못했다는 거죠. 하지만 이번엔 다르다. 이렇게 보는 생각인데 저는 기본적으로 제 생각은 확실합니다. 바닥에서는 종목들이 탈출을 할 수는 있을 것이다. 하지만 우상향으로 끌고 가기에는 OLED는 아니다. 지금은 바닥 탈출한 기간, 바닥에서 한 30% 정도 올라오는 기간인데 이미 다 올라오는 종목이 있다면 주의를 할 거고 아직도 바닥에 눌려 있다면 또 쳐다봐야 되는 그런 상황.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자, 따라서 결론적으로 먹기보다는 지키는 장, 이 장이 최근 가장 필요한 게 3월 말까지는 먹기보다는 지키는 장. 그렇죠?
지금은 먹는 양, 새로운 뭔가를 먹는 양보다 기존에 우리가 투자해서 가지고 있던 포트폴리오, 로봇, 그 다음에 폐배터리, AI, 반도체 소부장 일부 이런 종목들을 지키면서 내가 어느 정도 적절한 수익률의 이익을 실현하면서 나올 것이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확고한 자기 믿음, 그리고 지속적인 열공, 공부, 학습이 돼 있어서 자기 생각을 정확하게 써놓고 오면 거기 자기는 10%만 먹겠다면 오면 잘라야죠. 나는 여기서 끝까지 버텨보겠다. 하지만 내가 원하는 시총은 10조다, 5조다. 이렇게 정확히 정하고 플레이를 해야 이 장에서 떠나려고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미국 전미 주택가격 지수가 전월비 0.4%나 하락했다. 7개월 연속 하락했다. 단순히 이 수치를만을 보면 안 되죠. 그 뒤에는 상업용 부동산에 대한 가격 하락. 이 가격이 하락이 되면 돈을 빌려서 PF 대출이나 상업용 부동산에 투자했던 많은 자산의 펀드의 많은 자산들이 무너질 확률, 자본시장의 큰 축을 가지고 있는 부동산이 무너질 가능성, 미국 부동산은 상당히 견고하고 그 다음에 가격 하락이 완만하고 심지어는 잘 꺾이지 않는 상황이었는데 이제는 우리가 두려움을 가지고 지켜봐야 될 그런 상황에 왔다. 따라서 주택 관련된 모든 가격 지수들의 하락은 그 뒷이면에는 상업용 부동산과 주택 가격의 하락에 불러오는 그 무서운 후폭풍이 반드시 도사리고 있다는 것을 꼭 명심을 해야 할 것이다. 이런 것들을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네, 문제를 일으켰던 도이치방크는 1.22%밖에 하락하지 않으면 미국 시장에 있는 게 DR인데 상당히 좀 뭐랄까 안정을 찾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금융시장 키포인트 한번 봅시다. 미국 1월 주택가격 전월비 0.4%, 아까 방금 이야기 7개월 연속 하락. 미국 2년물 국채금리가 또 4%를 돌파 4.06까지 올라왔어요. 네, 금리가 올라오면서 성장주가 얻어맞는 그런 게 어제도 나타났는데 오늘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연준의 정책 방향을 주시를 하고 있습니다. 연준 부의장 SVB 사태 초기 이틀간의 고객의 타금 81%나 인출이 됐다. 예, 상당히 심각한 상황이었다고 봤던 것 같아요. 연준 부의장 은행 시스템 경고하지만 규제 강화도 고려를 했다. 규제. 새로운 단어들이 이제 나오죠. 규제. 민주당은 규제를 하고 공화당은 규제를 푸는 게 이제 원리인데 우리도 마찬가지죠. 민주당 정부 때는 계속 규제를 가하고 하는데 다음에 이제 새로운 정부가 들면 이제 그걸 풀어주는 싸움. 이 싸움이 항상 반복이 되는데 누가 이길지를 한번 봐야 되는데 이제 규제라는 단어가 새롭게 시장의 화두로 떠오르는 거죠. 규제가 가한다는 것은 자본주의 시장의 장점과 단점, 양면성을 다 가지고 있죠. 규제하지 않으면 자본시장은 고삐 풀린 망아니처럼 시장을 어지럽히고 파괴를 하지만 또 너무 많이 규제를 가하면 성장성이라든지 활동성, 역동성이 사라지는 그러한 단점도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미국 주도로 민주주의 정상회의 개막이다. 현지 29일 날 정상급 총회가 열린다. EU 내년 3월까지 가스 사용 15% 감축할 예정이다. 네. 알리바바가 6개 사업 분할로 기업을 6개 사업 부분으로 분할을 해서 새롭게 IPO를 하겠다. 이것 때문에 알리바바 주가가 어제 크게 상승하고 미국 시장에서도 큰 화두가 됐던 이벤트입니다. 골드만삭스 생성형 AI 그리고 챗GPT 같은 거 생산성을 증대를 할 것이다. 향후 세계 GDP 연 7%가 상당히 전망될 정도로 상당히 매력적인 비즈니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주식시장에서 이런 부분에 더 가치를 두면서 금융위기라든지 CPI 문제를 얘들이 짓누르면서 여기에 열광을 하면서 주가가 올랐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죠. 하지만 닥터 둠들은 뒷부분을 강조하죠. 경기 펀드멘탈 아직도 파괴가 오지 않았다 이렇게 겁을 주는데 맞는 말일 수도 틀린 말일 수도 있지만 지금까지 틀렸으면 틀린 거죠. 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예측한 그러한 리스크는 위기는 오지 않습니다. 상업용 부동산 지속적으로 우리가 올 거다 예측을 하고 있죠. 이렇게 이미 찍어서 이야기를 하면 이런 쪽에 리스크가 오더라도 가볍게 오고 쉽게 해결되면서 넘어갑니다. 문제는 우리가 전혀 예측지 않는 섹터, 자산, 국가 이게 이제 가장 큰 문제죠. 예측지 않았을 때는 대비할 수 없기 때문에 그리고 꼬임이 그리고 다른 데로 전이가 강하기 때문에 가장 큰 파괴력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다행히 달러 지수가 약세로 돌아섰어요. 달러 지수가 약세로 돌아섰다는 것은 우리나라의 원화 통화가 강세로 뛸 확률이 높아요. 102까지 빠졌는데 이것이 가장 큰 원리는 금리 다 올렸다는 거죠. 한 번만 더 올리면 모든 게 끝이고 추가로 더 올릴 가능성이 있다고 여러 번 어나운스먼트를 하지만 쉽지는 않아 보인다. 따라서 오늘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그렇게까지 하락할 것 같지는 않다. 외국인들의 자금 유입과 버티는 것들이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네, 미국 국채금리가 여전히 문제였죠. 2년짜리가 4.06, 9bp나 상승을 했습니다. 10년짜리는 3.56 상승하고 약 3bp 정도 상승하면서 마감을 했는데 어제 그렇게 20 몇 bp씩 상승하는 모습은 살짝 수그러든 모습이었다. 하지만 금리 상승이 성장주들에게 일단 유탄을 가한 거죠. 유탄을 발생. 어제 오늘 성장주들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네, 금 가격은 1.06% 상승하며 다시 1992달러까지 올라왔네요. 일부에서는 또 안전자산으로에 대한 선호가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WTI도 상승을 해서 72달러까지 상승하며 0.04% 상승했습니다. 70달러를 다시 회복하는 모습. 제가 금리, WTI, 달러 인덱스 이 모든 것들이 안정을 찾으면서 제2의 골디락스, 아주 작은 단기 골디락스가 시장에 올 것이다. 이것 때문에 글로벌 시장이 망하지 않고 무너지지 않고 잘 버티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제 입이 입방쟁이 것 같아요. 제가 이야기했던 것들이 다 반대로 가는 모습이 나타나는데 하지만 작은 박스권 안에서 이들이 움직인다는 것은 나름대로 뭐 크게 위험할 리스크를 생각할 상황은 아닌 것 같다. 네, 애플은 0.4% 하락을 했습니다. 테슬라도 1.37% 하락을 했고요. 엔비디아도 0.46%, TSMC만 0.1% 상승을 했네요. 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0.85%, 반도체 미국 쪽 반도체들은 전부 하락을 했습니다. 오늘 한국에서는 또 어떤 모습으로 반도체 관련주들 그중에 MLCC하고 OLED가 집중적으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데 MLCC는 크게 움직이지는 않아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삼성전기라든지 삼화콘덴서 같은 종목들을 오히려 사서 가져가는 것도 괜찮아 보인다 이런 생각도 들고요. 반대로 OLED 관련 기업들은 크게 오르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메타 플랫폼스는 1.43% 하락, 더블록스는 1.86% 하락, 비트코인은 뭐 27,000달러를 회복하고 다시 올라오네요. 바이낸스 뭐 CEO가 고소 고발을 당한 그런 상황에서도 극복을 잘 하고 있다. 이 비트코인의 시장은 의외로 탄탄한 모습을 리스크 이 위기 상황에서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만약 이렇게 이가 탄탄한 모습을 지속적으로 보여준다면 새로운 어떤 그 자본시장의 새로운 대안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동안 주식 오를 때 같이 오르고 빠질 때는 더 빠지고 이러하게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 모습이 있었는데 이제는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면서 뭔가 해지의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런 역할이 부여가 된다면 비트코인의 가치는 우리가 인정을 해줘야 되고 비트코인은 우리가 생각한 만큼 그렇게 어리버리한 자산이 되지 않고 새로운 자본시장의 하나의 도울이 될 수 있는 딱 바둑의 도울이 될 수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성장을 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결론으로 바로 들어갑시다. 먼저 도이치뱅크의 속사를 한번 봅시다. 모든 걱정이 다 해소된 건 아니다. 펀드멘탈이 견고하고 이를 믿을 수 있는 정도지만 좀 더 두고 봐야 된다. 도이치뱅크의 펀드멘탈. 도이치뱅크의 상업용 부동산 대출은 약 356억 6,300만 달러인데 이 중 절반이 미국에 가 있다는 거죠. 참. JP모건은 우리는 이것을 관리 가능한 문제로 보고 있다. 자산의 대부분이 대도시에 있으며 담보 인정 비율이 보수적이라고 했지만 도이치뱅크의 대출을 보면 미국 상업용 부동산 우려에서 100% 자유롭지는 않음을 보여줄 수 있다. JP모건은 자기 자산은 뭐 대도시에 제일 중요한 그다음 선순위로 많이 잡아 있고 담보도 많이 잡아 있다. 이렇게 자기 쪽에서 문제가 없다라고 이렇게 벌써 한번 치고 나가는 거죠. 하지만 도이치뱅크 것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속사를 보면 아니 세상에 부동산 대출의 절반이 유럽은행인데 미국에 가 있다는 거죠. 위기 때는 작은 것도 공격의 빌미나 구실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네. 덩치에 비해서 또 두 번째는 파생 상품 보유 비율도 높다는 것을 또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가 도이치뱅크가 파생 상품이 생각보다는 많다는 부분을 지적을 하고 있는데 달리 말하면 새로운 헤지펀드가 또 공격할 수 있는 연약한 고리다 이렇게 또 의미를 받아 볼 수 있는 거죠. 2008년 488억 유로
약 522억 9,600만 달러어치의 파생 상품을 갖고 있다가 이후에 100억 유로 미만으로 줄었지만 이는 자산 규모가 훨씬 더 큰 JP모건 체이스에 이어서 두 번째로 많은 수준이다. 주가가 반등했지만 우려는 남아있다. 이렇게 월스트리트저널은 또 도이치뱅크의 속사를 본 거죠. JP모건이 파생 상품을 제일 많이 들고 있고 도이치뱅크가 많은 것들을 줄였지만 여전히 글로벌 시장에서 이 정도의 파생 상품의 수량을 들고 있다. 이렇게 보는데 여기서 또 재밌는 것은 많은 은행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파생 상품 비중을 많이 줄여놨다는 것은 확실한 것 같아요. 그만큼 파생 상품으로 인해서 리스크가 터질 새로운 어떤 약한 고리가 터질 가능성이 좀 준 게 아니냐. 그렇다면 답은 상업용 부동산 쪽으로 많은 것들이 포커스를 맞춰지고 있는데 상업용 부동산은 담보대출 비율이 가장 중요하고 또한 유동성 이것을 팔았을 때 실제적으로 돈이 될 수 있느냐 이런 문제가 터졌을 때 부동산 가격이 또 하락해서 폭락해서 더 많이 담보 비율을 깎아먹는 거죠. 이런 가능성이 리스크가 터졌을 때는 엮이고 설키기 때문에 만약 문제가 터졌을 때는 간단치 않을 것이다.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최근 혼란으로 또한 수익성의 악영향이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해서 상업용 부동산 문제, 파생상품 문제, 수익성 문제, 도이치뱅크의 속살이 이런 쪽으로 좀 골마있다. 이 부분이 나타나고 또 한 번 공격을 받을 가능성도 있지 않느냐. 이렇게 우려 섞인 시각도 있다. 이렇게 도이치뱅크의 속살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 결론 한번 봅시다. 시장은 정중동에 들어갈 것이다. 새로운 희생양은 반드시 나타날 것이며 그 상처와 깊이와 파괴력이 얼마인지에 따라서 글로벌 자본시장이 또한 흔들흔들할 것이다.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일은 2차전지 투자 비중을 소폭 줄이고 이를 반도체 관련 기업으로 갈아타면서 로봇, 반도체, 소부장, AI, 우주항공 이렇게 섹터를 좀 좁히고 빠른 순환매에 대응하는 그러한 전략을 가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예상을 해보죠. 아직까지는 현금 30%를 다시 외치고 싶진 않습니다. 좀 지켜봅시다. 추가로 먹기보다는 지키는 게 중요하고 새롭게 시장에 반등한 MLCC나 OLED, 반도체 소부장 등의 일부 물량을 실어서 어떤 분산시키는 그러한 전략. 여기서 이렇게 분산시키는 재원은 2차전지에서 먹었던 것들이라는 거죠. 폐배터리를 제외하고는 좀 팔아서 움직여주는 것도 나빠 보이진 않는다.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제 조언을 해드립니다. 좀 탄력적으로 포트폴리오를 가져가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죠. 오늘 이제 제 눈에 몇몇 종목이 들어와서 제가 금일 추천 종목을 저희 카페에 올려놓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카페 친구분들은 한번 잘 보시고 이런 정보에 좀 관심을 가지고 어제 이수페타시스를 제가 지난주 스터디 모임에 아주 강력히 추천을 한번 한 적 있죠. 이수페타시스 이외에는 눈에 들어온 종목이 없다라고 딱 했는데 어제 이수페타시스가 오르면서 나름대로 좋은 성적을 냈는데 많은 읽어보고 다음에 카페에 들어와서 방향성 추천한 종목들을 잘 보시고 스터디 모임에 와서 아주 일타 강사들이 이야기하는 것들 많은 종목들이 오가는데 또 질문 속에서도 좋은 종목들이 오가는데 이렇게 많이 듣고 많이 생각하고 많이 열공해서 그 중에서 뭔가를 하나 섭렵해서 찍은 다음에 목표 가격을 정하고 오래 들고 가는 전략에는 이 장에서 살아남을 방법은 없습니다. 열공을 원하는 자 저희 카페로 오십시오. 좋은 방향성과 그리고 좋은 종목 추천이 있습니다. 여러분 내일 뵙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